익힘책 98쪽부터 있습니다. 6단원 마지막 내용이지요. 1번부터 풀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육면체 모양의 필통의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건널비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전체를 하나하나 구해서 다 더한다. 아니면은 똑같은 면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그러니까 얘를 더해서 곱하기 2를 한다. 뭐 그런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옆면을 다 더하고 밑면만 두 배 해가지고 더하는 방식도 있었어요. 선생님은 이번에는 하나씩 해가지고 곱하기 2 하는 두 번째 방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파란색으로 이렇게 네모 긋는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지금 높이가 3cm거든요. 센티미터는 생략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의 넓이는 15제곱센티미터일 거예요. 숫자만 일단 적을게요. 그러면 이 건너편의 넓이도 15이거든요. 그러니까 15 곱하기 2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면 한번 해볼게요. 요 면. 그러면 20 곱하기 3이에요. 높이가 3이니까. 요 면은 20 곱하기 3은 60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뒤에 면도 있겠죠. 그래서 60 곱하기 2고요. 그 다음에 좀 색깔이 겹치니까 위에 면으로 해볼게요. 위에 면이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로가 20이고요. 세로가 5cm예요. 20이랑 5. 그래서 요 면은 2, 5, 10, 100입니다. 이게 지금 아래에도 하나 더 있죠. 두 개. 이 세 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15 곱하기 2는 30이고요. 60 곱하기 2는 120, 100 곱하기 2는 200. 200 더하기 120은 320, 320 더하기 30은 350이 되겠습니다. 2번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의 건널비를 구하랍니다. 정육면체라고 함은 이 한 면의 넓이를 구하면 나머지 면의 넓이를 모두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한 모서리가 10cm라는 거는 나머지 모든 모서리가 다 10cm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하려면 10 곱하기 10 하면은 100이 나와요. 한 면이 100이기 때문에 100에다가 6을 곱해서 6면을 구할 수 있겠죠. 답은 600제곱센티미터입니다. 3번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같답니다. 같을 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먼저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봐야겠죠.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이번엔 간단하게 할게요. 요 면, 이 파란색 면 3, 4, 1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요 면 있죠? 요 면은요 가로 9, 세로 높이 3입니다. 높이죠. 그래서 9, 3, 27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면 보시면은 가로가 9, 그 다음에 세로가 4. 가로 세로 4, 9, 4, 36. 그러면 36 더하기 27은 63이죠. 63 더하기 12는 75가 되겠죠. 48 더하기 27은 75. 그럼 75 곱하기 2를 하면은 150이 되거든요. 150이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150이라는 거는 한 면의 넓이는 나누기 6을 해야 돼요. 그러면 150 나누기 6은 6, 2, 12, 6, 5, 30, 25입니다. 이 친구의 너비가 25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몇 곱하기 몇을 해서 25가 나왔냐는 거죠. 그러면 그 숫자는 아마 5가 될 겁니다. 5, 5, 25니까. 4번 직육면체 모양의 종이팩의 부피를 구하랍니다. 부피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었죠. 그래서 얘를 보시면 가로는 6cm, 세로는 4cm. 6 곱하기 4. 그 다음에 곱하기 10을 하면은 24 곱하기 10이니까요. 240이 될 겁니다. 240 세제곱 센티미터. 5번 정육면체 창고 모양의 창고의 부피를 구하랍니다. 가로가 3이네요. 그러면 세로도 3이겠죠? 높이도 3일 겁니다. 3, 3은 9 곱하기 3은 27. 27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간단하죠? 6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래요. 보시면은 세제곱미터를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헷갈리면 그냥 하면 되겠죠. 1m가 100cm예요. 그러면 1세제곱미터라는 거는요
1세제곱미터는 100cm 곱하기 센티미터도 쓸게요. 센티미터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죠. 그러면 0의 개수가 몇이냐?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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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그리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돼요.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5세제곱미터는 곱하기 5한 5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돼요. 1세제곱미터가 100만이었죠. 근데 소수점 밑에 한 자리가 있네요. 그러면 150만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볼게요. 00, 00, 00 600만이죠. 600만 세제곱 센티미터라면 6세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를 보면 00, 00 지금 100만일 때가 1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 한 자리 밑에 80만이에요. 그러니까 한 자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8세제곱미터가 아닌 소수점 한 자리가 추가된 0.8세제곱미터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지요. 7번 직육면체의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나타내어 보랍니다. 다행이에요. 미터로 나타내면 100cm는 1m가 되겠죠. 800은 8m가 되고요. 600은 6m가 됩니다. 6, 8에 48, 48 곱하기 1은 48 세제곱미터. 8번 실제 부피에 가장 가까운 것. 자, 휴지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 손을 쭉 뻗은 이제 한 뼘 정도의 길이 내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를 뭐 대략적으로 한 20cm라고 잡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3세제곱미터만큼이 되려면은 미터 단위여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는 아니다. 그러면 30세제곱센티미터냐 3000세제곱센티미터냐인데 예를 들어 이 가로가 10cm 세로가 10cm만큼만 돼도요 벌써 200이 돼요. 10 곱하기 20은 200이고요. 높이가 똑같이 한 10cm 된다고 치면은 벌써 그게 한 200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세제곱센티미터는 너무 작아요. 3000세제곱센티미터가 맞겠습니다.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배 했대요. 그래서 만든 세 상자의 부피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원래식이었다면 20 곱하기 25 곱하기 10이었겠죠. 근데 2배 한 20 곱하기 2는 40이죠. 25 곱하기 2는 50이고요. 10 곱하기 2는 20입니다. 그러면 식은 40 곱하기 50 곱하기 20이 되겠네요. 40, 50, 20. 그러면 4, 5, 20, 0, 0 곱하기 20입니다. 2000 곱하기 20은 4, 0, 0, 0, 0. 4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10번 부피가 80세제곱미터인 직육면체의 높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이랍니다. 그러면 2 곱하기 8까지 한 게 16이죠.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하는 건데 2 곱하기 8 곱하기 높이가 80이라는 겁니다. 그럼 16 곱하기 높이죠. 높이가 80이 되고요.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16에다가 높이에다가 16을 곱한 게 80이잖아요. 그럼 높이는요. 80에서 다시 16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6, 5, 35m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5를 넣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80이 나와요. 11번 마지막 부피가 120세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풀이 과정이랍니다. 부피가 120이라는 거는 6 곱하기 5 곱하기 네모 높이 네모라고 두고 6 곱하기 5 곱하기 네모가 120이래요. 6, 5, 30 곱하기 네모가 120입니다. 그러니까 네모는 4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 여기가 4니까 4가 끝이 아니죠. 건널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6, 5, 30 그 다음에 6, 4, 24 그 다음에 5, 4, 2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30 더하기 24 더하기 20 곱하기 2 그러면 54, 74 곱하기 2니까
4, 2, 8, 7, 2, 14, 148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번 단원까지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1학기 고생하셨어요.